예, 안녕하세요. 자, 즐거운 천자문 익히기. 자, 21일차 과정이죠. 어느새 21일차 과정입니다. 자, 오늘 배울 여덟 글자 또 대꾸가 되죠. 여가 먼저 나오고 남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은 뭐요? 남성은 뭐요? 자, 이러죠. 여성은 뭐를 한다? 사모를 한다. 그리워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를 그리워한다 이거. 남성은 본받는다. 뭐를 본받느냐? 요 뒤에 걸 본받는다는 거죠. 음, 우리가 이때가 이제 유교 시대죠. 그래서 뭐 남녀 차별이 뭐 많아갖고 여성 비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는데 사실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유교가 남녀 차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약간이라도 있긴 있어요. 그건 유교라서 있는 게 아니고 당시의 사회가 그 농촌 시대 또는 어떤 가부장 중심적인 사회 뭐 이러다 보니까 유교를 떠나서 어느 정도는 남성 중심이 될 수밖에 없던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유교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이게 유교가 넘어오면서 성리학이 넘어오면서요. 사실은 그 16세기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이게 성종 시절 태성 태세 태정 태세 문단세 이 성종 요 시기까지만 해도요. 연산군 요 시기까지만 해도 어, 어떤 남녀 차별의 분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돌아갈 귀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시집가다 이런 뜻이 있다. 이게 원래 장가가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아갈 귀자가. 이게 그 16세기 중반 이후로 시집가다라고 이제 글자 뜻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16세기 중반까지는 이 아들이나 딸이나 공동 상속이었어요. n분의 1 지금처럼. 그리고 이제 이 모계 쪽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러던 것이 이게 그 성리학이 변질이 되면서 그 부자 상속 또는 이제 장자 상속 그다음에 남성 중심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천자문 해석도 남성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요. 그러니까 16세기까지 나온 그 천자문 해설서라든가 이런 주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여자는 뭐 별로고 남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중국에 있는 그 유교적인 책들을 봐도 그렇게 그 남녀 차별이 어디까지나 남녀가 달랐던 거죠. 이게 하는 일이 다르고 어떤 그 주어진 어떤 역할이 달랐을 뿐이지 뭐 재산 분배라든가 뭐 상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이 그 뭐냐면 남 여기 우리 산의 남자 나오죠. 여기 보면 자 이 남귀 남자는 장가간다 어디로 여가혼이라 여자 집으로 장가가는 혼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가서 거기서 살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니까요. 이게 이 이거를 제가 예전에 저 아주 뭐 양반 집안이 있었는데 거기 그냥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가 아주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예.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이 증거도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정말
이런 해석도 그 어떤 남존여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어떤 남녀가 대등하게 어떤 그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에, 자, 이게 여자녀입니다. 계집녀 아니에요. 아니 정말 어떤 화면에 보면은요,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여성분인데 이거를 당당하게 계집녀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통념상 사내의 반대말이 계집이고 그것이 결코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가 아닐 때는 이게 계집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언어는 사회적인 거거든요. 언어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비하하는 단어가 아니었다가 지금은 비하하는 발언이 되고 그런 뜻이 됐다 그러면 그건 쓰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자여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성은 그리워한다. 뭐를 그리워하느냐? 곧고, 이거 곧을 정자거든요. 곧고, 이건 세차나. 이 곧고 세차한 것을 그리워하고, 남성은 본받으려 한다. 본받는다. 뭐를 본받는다? 재주 있고 어짐을 본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거를 정조,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잖아요. 정조와 요거는 이 유혹에 굽히지 않는, 물론 개개인의 글자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왜 여성에게만 정조를 구하고 남성에게 정조를 안 구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무슨 16세기 중반 이후로 17세기 뭐 이럴 때 가면은 그 16세기 후반에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렇게 가면은 어떤 여성에게 그런 걸 이제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천자문이 나왔을 그 무렵에는 어떤 여성에게 정조를 강요하거나 뭐 남성은 뭐 이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문을 해석할 때 이건 한자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한문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글자 한 글자씩 개별 글자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글자입니다. 여자 여자. 이게 절대 계집 여자 아닙니다. 여자 여자예요. 여자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통념이 어떤 그 말이 비하하는 말로 쓰였다 그러면 그 말은 쓰지 말아야죠. 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사전이든 어디든 가도 이것은 여자녀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계집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어는 변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이 글자를 보면요. 여성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비슷한 글이 있는데 이렇게 된 글이 있어요. 이렇게 포로가 꿇어 앉아 있는 모습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포로가 무릎이 이거하고 요거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거는 포로라는 뜻이고 요것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글자도 붓으로는 이렇게 쓰고요. 이런 글자도 이렇게 쓰면서 변질되다 보니까 이 포로라는 뜻이고 전쟁에서 잡은 그런 거라는 뜻인데 왜 그게 그 글자는요. 글자도 변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이 돼버리면서 여자를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엄연히 그 예전에 한자가 나올 무렵에는 예전에 글자가 달랐습니다. 다른 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이 포로로 쓰였다는 거는 여자로 보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자는 포로가 아니에요. 글자로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자로 해석해 버리면 그 글자가 전체가 해석이 안 돼 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제 갑골문이나 소전체를 봤을 때 이러한 모양이다 그런 거는 그거는 여자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자, 어떤 여성의 모양을 상의한 것이었다. 여자녀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릴 모자죠. 그릴 모자는 요 글자 있죠. 점을 모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점을 모자예요. 요거 풀이죠. 여기 이렇게 풀이 잘 그렸네요. 풀과 풀 사이에서 풀이 많죠. 지금 태양이 이렇게 저무는 모습입니다.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죠. 즉 저녁 무렵에 노을 진 거죠. 이렇게 저녁 무렵에 해가 저문다 그래서 이거를 점을 모자라 그래요. 점을 모. 발음으로 나왔죠. 이제 점을 모인데 거기에 마음 심자를 이렇게 더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자, 풀초나 점을 모자를 그리는데 밑에 풀은 요렇게 그려준 거죠. 요렇게. 밑에 풀은 요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마음 심자가 밑으로 가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마음 심자. 마음 심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워할 뭐가 되는데 그럼 이 점을 모는 발음으로 썼다 이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점을 모를 썼을까? 그리워하는 마음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아침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볼 때보다는 태양이 저물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더 생기게 됩니다. 꼭 여성뿐만이겠습니까? 남성도 이렇게 태양이 저무는 걸 보면서 많은 어떤 누군가를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릴 모자였습니다. 고들 정자 볼게요. 고들 정자는 여성이 뭐 그리워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찬자문에서 나온 얘기고 그 예전에 이 정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은 이게 조개패자예요. 조개패자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게 돈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 위에 이거는 점친다라는 점복자예요. 그러면은 돈을 줘서 점치는 것이 이게 곧게 살라는 건가? 아니 돈 들고 점 보러 가서 그래 이러면은 이게 곱게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변질된 글자죠. 원래 글자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솥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개패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과거에 제사 지낼 때 쓰던 솥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이게 소정자도 제사를 지냅니다. 이 고들정자도 제사를 지내고요. 둘 다 소정이나 고들정이나 전부 다 이제 솥을 나타낸 건데.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금문 소전체부터는 전복자를 이 점친다는 전복자를 추가를 하나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는 지금 지금 이렇게 나라의 위기가 닥쳤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해서 점을 치는데 주역에 보면은요 주역에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역에 보면 여러분들 주역이라는 책이 뭐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요. 대단한 책이 아니고 점치는 책입니다. 주역은. 주나라 시대 때,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갑골문이잖아요. 갑골문이 나온 게 이제 은나라 때고, 이 주나라 때는 금문이라는 그 글자를 쓰는데, 이 그때 만들어진 역법이에요. 이게 점치는 책이에요. 그러면 주역의 맨 초반에 나와 있는 것이 점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나라 때는 갑골이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귀갑, 갑골 귀갑이죠. 소 넓적뼈라든가 거북이 등껍질이 아니에요. 배 껍질이죠. 그거에 점을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불을 떼갖고 점 치는 거죠. 주나라 때는 대나무 산가지를 이용해서 죽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죽책을 부리죠. 주책 부리다로 이제 나오는데 죽책을 부리고 거기서 뽑아내서 이 점괘 효를 맞춘 다음에 그거를 이제 풀이를 합니다. 그게 이제 주역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점을 칠 때에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고 정말 고든 마음, 삼가는 마음, 또 하늘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늘에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물어보면 그 하늘이 이렇게 점으로 답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적어도 그날만큼은 진짜 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점을 치는 의식을 행해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역의 맨 처음 시작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점치지 말라는 거죠. 하늘의 뜻을 구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수많은 철학가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무속인이라든가 그거와는 좀 뭐 여튼 그분들은 뭐라 할 거 아닌데요. 어찌됐든 이 점을 칠 때는 정말 고든 마음으로 이렇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물어보는 그러한 의식을 행해야 된다. 그런 뜻이 바로 고들정자입니다. 뭐 돈 주고 점치러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들정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찰 열자 볼게요. 이 세차다. 왜 세차냐? 세차게 탄다라는 게 아니죠. 불탄다. 세차게 탄다. 자, 그 위에 보면은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벌려놓다. 이게 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거죠. 이게 이 아래 거하고 요거 위에 거 사이에 요 칼을 넣어요. 여기에 칼을 넣어 갖고 요거를 벌려 놓는다 해서 벌릴 열이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이거잖아요. 요 칼이고 뼈고 하니까 요 사이에 칼을 이렇게 넣어서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벌려 놓는다 해서 벌릴 열이다 하는데 정말 그게 아니고요. 벌리다라는 게 아니고 버려놓다 할 때 벌일열입니다. 이게 벌려놓는 거를 그러니까 막 늘어놓는 걸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이 갑골문 시절 당시에는요, 풍장이라 그래갖고, 사람이 죽으면은요, 이 육신은 이렇게 새들의 먹이가 되든가, 아니면 썩어서 그냥 없어져요. 그냥 뼈만 남겠죠. 그냥 뼈만 남은 거를 쭉 수습을 하고 쭉 벌려놓고 그걸 이제 맞춥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맞추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또 벌려놓다라는 뜻도 있고요. 적어도 이렇게 위아래로 벌리다 이런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위아래로 벌린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해석할 때 약간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발음으로 왔고요. 밑에 불화자가 왔죠. 이렇게 밑에 불. 그래서 불이 세차게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세찰 열자가 되는데 불이 활활 타면은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제 연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매울 열자다. 이게 맵다라는 뜻이에요. 맵다. 근데 맵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이제 세찰 열자가 본이다. 이게 불이 세차게 타오른다. 그런 거죠. 그러면 얘는 발음으로 썼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버려놓다, 이 버릴 열자를 이 발음으로 썼느냐. 그러니까 이게 버릴 열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가 장례 치를 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요. 이렇게 사냥을 했을 때 사냥감을 이렇게 먹어야 하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냥하는 거니까. 개를 이렇게 사냥한 애를 이게 추렴 표준말로 추렴하다. 갑자기 이제 표준말을 잊어버려 갖고 단어를요. 제주어로는 추렴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야 걔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 통째로 삶거나 통째로 굽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용기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서 구워야 될 텐데 밑에 얘네들을 굽거나 삶거나 이렇게 뭔가를 할 때는 불이 세차게 타올라야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버릴 열자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불화자를 넣고, 그래서 세찰 열자가 됐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녀 그릴모 고들정 세찰열. 한 번 더 읽습니다. 여자녀 그릴모 고들정 세찰열. 자, 여성은 그린다. 여자는 그린다. 뭐를 그린다? 아주 쭉 고듬과, 그리고 세차고 고듬을 그리고,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산의 남자입니다. 산의 남자는 밭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요즘은 여성들도 밭일을 합니다. 다 할머니들 이렇게 밭에 나가서 일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때는 안 그랬습니까? 이때도 이 여자도 밭에 나가서 일을 했죠. 밭에 나가서 반드시 남성만 일을 한다. 이것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들은 16세기 이후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게 밭일을 남자만 하느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남자한테만 주거든요, 밭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남자 아들한테 재산을 주는 거는 몇백 년 안 됐고요. 16세기 중반 전에는요, 그 여성이나 남성이나 권리가 똑같았어요.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똑같이 분배를 했습니다. 이 상속도 했고요. 그게 지금은 다 n분의 1이죠. 다 n분의 1. 자, 그래서 이게 밭이 나오고, 그런데 밭일은 다 남녀가 다 하는데 이 밑에 뭐가 나오느냐? 쟁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쟁기. 이렇게 쟁기로 밭을 가는 거는 누가 하느냐? 남성이 한다 이거죠. 혹은
혹은 뭐가 아니야? 소가 난다. 이게 소가 이렇게 쟁기 끼는 거를 이제 우경법이라고 하는데요. 우경법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고, 우선적으로는 남성이 쟁기질을 했겠죠. 나중에는 소가 쟁기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죠, 힘을 쓰는 거. 그럼 반일을 하는데 그 힘 쓰는 쟁기질은 누가 하냐? 남성이 한다. 그래갖고 이 사내 남자는 이 밭에서 쟁기질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내다라는 남성을 가르치는 글자였습니다. 사내 남자였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본받을 효자. 본받을 효자는요, 이게 지금 사귈 교자죠. 사귈 교자인데 이게 지금 아주 사귈 교자가 갑골문에는 전혀 없죠. 얘는요 화살입니다. 화살. 여기 보이죠? 언뜻 보면 소전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사길 교자의 소전체인데, 언뜻 보면 사길 교자 보이죠? 오른쪽은 칠복자가 맞습니다. 얘는 등글올문이 아니에요. 아주 이게 칠복자입니다. 칠복자. 이걸로 바뀌었고요. 이거 화살이에요. 화살. 예. 이게 이제 사길 교자가 아니죠. 이건 화살을 잘못 그린 것이다.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본받다라는 거는요, 기존에 올고든 화살이 있어요. 올고든 화살이 있고 그 화살하고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본받다는 거죠. 이게 무슨 사귀어서 그래서 이게 본받을 요자가 이 나보다 좀 나은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를 본받는 것이다. 그럼 이게 때리는 건 왜 나와요? 때리는 거는 뭐 가르치고 훈계한다 뭐 이렇게 억지로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본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이 글자가 나왔다. 근데 글자의 조자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글자가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 본받으라고 글자가 나오지는 않겠죠. 화살이 있고요. 이 화살 모양으로 어떤 나뭇가지를 쳐주고 다듬어주고 그렇게 해서 화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똑같은 화살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왜? 화살들이 일정해야 활을 쏠 때 그 느낌대로 쏠 수가 있겠죠. 이건 삐뚤 저리 삐뚤 이런 건 화살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받을 효는 앞에 화살하고 똑같이 치고 다듬으면서 만드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받다라는 것은 그것이 앞에 어떤 정해진 샘플이 있고 그 샘플하고 똑같이 되는 것, 이런 뜻이 있겠죠. 이게 바로 본받을 효자입니다. 자, 그럼 남성은 본받는데 뭐를 본받느냐 볼게요. 자, 제주제자입니다. 이거는요, 제주제자는 자 이렇게 있죠. 요게 땅입니다. 땅이고 요게 새싹입니다. 새싹이 올라오는 거, 요게 바로 요 뿌리죠. 자, 여기 보이죠, 이렇게. 뿌리, 이게 얘가 심어 놓으면 여기서 발화를 해서 쑥 땅을 뚫고 올라오는, 요걸 제주라고 했죠. 상당한 제주죠. 원래는 이게 제주라는 뜻이 아니고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주라는 뜻으로 하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있다, 존재하다라는 거를 흑토자를, 이건 제주제자에서 하나만 뺀 거죠. 흑토자를 추가를 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존재하다라는 걸 따로 만들고 얘는 그냥 제주로 썼습니다. 그럼 왜 제주라는 걸 썼느냐? 우리가 씨앗을 한 뭐 100개 뿌리잖아요. 100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개가 다 나오느냐? 이게 이제 올라오는 것도 제주가 있어야 올라온다는 거죠.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식물도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살아남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그
이 잡초들도요,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해요. 이 담쟁이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소나무니 뭐니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막 살아남잖아요. 이 살아남는 재주. 그러니까 이 싹이 하나 올라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먼저 어떻게 싹 한번 튀어보겠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재주라는 거죠. 살아남는 재주. 자, 재주 제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어질양자입니다. 이게 어질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원래는 이런 거를요, 요런 모습의 이런 거를 회랑이라고 해요, 회랑. 긴 복도죠. 회랑. 복도인데, 이 복도에 있는 지붕까지 이렇게 그려놨어요. 회랑을 그려놓은 겁니다. 회랑랑자예요. 발음은 랑이라고 합니다. 회랑랑자로 많이 쓰이고, 이 회랑은 왕이나 귀족들이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 이화원이라든가 이런 그 중국의 관광지를 가보시면 이런 회랑들이 보입니다. 그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끔 그림과 시, 서예 이런 게 이제 있어서 저도 상당히 그걸 보면서 예전에 그 귀족들의 삶을 약간씩 이렇게 상상을 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회랑을 나타내는 랑자였는데 이게 이제 자꾸 어질다, 빛나다, 아름답다. 당연히 어질고 빛나고 아름답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회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신분이 귀족이죠. 귀족이고 이 정도 회랑에 거닐면서 산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옷을 입겠고, 원래 그 옷이 날개잖아요. 저도 지금 이런 옷이 아니라 정말 이쁜 옷 입으면은 저도 빛나죠. 그건 내가 빛나는 게 아니고 옷이 빛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빛난다라고 착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 사람 멋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옷이 빛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 사람은 좋은 옷을 입겠고, 그래서 이게 빛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뛰거나 막 성질나거나 하면 막 그 어떤 화가 막 나겠고, 이렇게 말도 빨리 하겠지만, 이런데 회랑을 천천히 거니는데, 회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천천히 하겠고, 웬만하면 좀 너그러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질다라는 것도 약간 귀족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서민들이 어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랑을 나타내는데 자꾸 이제 어질다, 뭐 빛나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 회랑이라는 뜻을 만들자. 그래서 이 집이라는 이게 집이거든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집이라는 거에 회랑을 그냥 넣습니다. 집. 그리고 요런 거 정도 언덕인데, 자, 이 정도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거를 회랑랑자를 다시 만듭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요게 회랑이었다. 이건 나중에 훨씬 뒤에 나오죠, 이 글자는. 그래서 어질양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본받아야 된다. 뭐를? 재주와 어짐을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네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내남 본받을 효 제주제 어질양. 한 번 더요. 사내남 본받을 효 제주제 어질양. 자, 이렇게 해서 21일차 강의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항상 제가 끝에는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여모, 이건 고들 정자였습니다. 세찰 열자. 여모 정열 남효 재량. 그럼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끊어져요. 여모
정렬이요 남효 재량이라. 여모 정렬 남효 재량. 그러면 여자가 그리는 것은 해서 이렇게 끊겠죠. 남효 끊겠고, 여자가 그리는 것은 고등과 새참이요 남자가 그리는 것은 제주와 어짐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 여모는 정렬이요 남효는 재량이라 이렇게도 되겠죠. 그럼 이거를 천천히 읽는 겁니다. 여모는 정렬이요 남효는 재량이라. 여모는 정렬이요 남효는 재량이라. 여모는 정렬이요 남효는 재량이라. 여모는 정렬이요 남효는 재량이라. 네, 21일차 강의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22일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